도라에몽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를 아시나요? 도라에몽의 작가는 연재 마감일이 가까이 다가오면 작품의 구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 아이디어가 바로 떠올려지게 하는 편리한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도둑고양이의 벼룩을 제거해주는 등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작가 딸의 오뚜기를 보게 되었고 도둑고양이와 오뚜기를 합성한 도라에몽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 1970년부터 코믹 잡지에서 연재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에는 2001년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잘하는 것이라곤 낮잠, 사격, 실뜨기 같은 것밖에 없는 평범한 초등학생인 노진구에게 미래에서 온 노진구의 고손자 노장구와 고양형 로봇 도라에몽이 어른이 되어서도 불행하고 취직도 못하고 사업에 실패해 막대한 빚이 생겨 남은 자손들을 힘들게 한 노진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도라에몽 하면 밝고 개그 소재의 만화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느 날 도라에몽이 TV에 방송되었는데 도라에몽이 주인공인 친구가 이제 그만 가야겠지라며 어디론가 이동하고 그걸 보고 있던 도라에몽은 가버리는구나 라고 했던 화가 있습니다. 이 화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도라에몽 작가가 사망한 날에 방영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에 흥미가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괴담이고 애니메이션을 비하할 의도 또한 없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림자를 자르는 가위. 한적한 주말, 아빠는 마당에 있는 잔디를 뽑기 위해 노진구에게 마당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노진구는 귀찮아하는 성격 때문에 도라에몽에게 잔디를 뽑을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부탁했고 도라에몽은 그림자를 자르는 가위로 노진구의 그림자를 잘라주며 30분이 지나기 전에 그림자를 다시 붙이라고 충고했는데요. 그림자는 진구에게서 떨어져 심부름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심부름도 하다 보니 예정되었던 3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까맣게 변해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까지 하며 자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시간이 지나면 주인과 그림자가 서로 뒤바뀌게 되는데 도망친 그림자를 잡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잡는 떡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너무나도 날렵하고 도망을 잘 쳐 결국 하는 수 없이 도라에몽은 엄마의 그림자를 잘라 진구의 그림자를 붙잡는데 성공하여 그림자를 붙이는 풀로 본래대로 되돌렸는데요. 이때 원통해 하는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 무슨 꿍꿍이었을지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그림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인간 제조기 퉁퉁이와 비실이가 배를 조립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노진구. 노진구도 자신이 조립이 하고 싶어져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꺼내달라 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안 돼. 그런 건 네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보람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는 도라에몽이 노진구에게 방에 있는 기계를 절대로 만지지 마라 말하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계의 설명서를 읽어본 노진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의 손으로 귀여운 아기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도구의 이름은 바로 인간 제조기. 그때 미래에서 인간 제조기를 회수하기 위해 택배 아저씨가 찾아왔는데요. 이미 호기심이 넘치는 노진구는 거짓말을 해 인간 제조기를 보내지 않았고 도라에몽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인간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비누 1개, 못 1개, 성냥 100개, 연필 450개, 석회 1컵, 유황 소량, 마그네슘 소량, 물 1.8리터. 인간 제조기에는 사실 큰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함이란 인간 제조기로 만들어진 인간은 돌연변이가 되는 것이었고 흉포한 성격에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발매가 중지된 상품이었다고 하는데요. 돌연변이 아기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집에 놀러온 이슬이 또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도라에몽이 시간을 되돌려 아이는 사라졌던 내용이지만 우리 근처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저 재료들은 실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패스포드. 만화책이 가지고 싶었던 노진구는 엄마에게 다음 달 용돈을 달라 했으나 거절당했고 몰래 엄마 돈에 손을 대려다 크게 혼이 났는데요. 화가 난 노진구는 악당이 되겠다며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4차원 주머니는 노진구에게 악마의 패스포트를 넘겨주었는데요. 악마의 패스포트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보여주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범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구는 위험성이나 악용성에 있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도구를 노진구가 아닌 영약한 사람이 꺼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재 스위치.
노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퉁퉁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라에몽이 꺼낸 것은 바로 독재 스위치였는데요. 이 도구는 미래 세계의 독재자가 방해가 되는 인간을 지울 때 사용되는 도구라고 합니다. 노진구는 그 도구를 사용할 것을 망설였지만 또다시 퉁퉁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홧김에 스위치를 누르고 말았는데요. 그 세계에서 사라지고만 퉁퉁이, 사라진 인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며 사람들에게서도 잊혀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독재 스위치를 누른 당사자만 아는데 노진구는 잠을 자다 모두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는 꿈을 꾸고 잠꼬대로 모두 사라져라 말을 내뱉으며 스위치를 눌러 세상에 노진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빌 카드, 돈이 필요했던 노진구는 벽장을 뒤지던 중 한 장의 카드를 찾게 되었는데요. 카드를 펼치자 악마가 나타났고 노진구에게 데빌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번 흔들면 3,000원이 나오는 마법의 카드인데요. 하지만 그 대가로 그날 자정이 되면 키가 1mm 줄어드는 악마의 카드였습니다. 들뜬 노진구는 있는 대로 카드를 흔들게 되었고 다음날 자신의 키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심각성을 느낀 노진구는 더 이상 카드를 쓰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주변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데요. 퉁퉁이가 부신 물건의 변상금을 대신 내주며 돈을 쓰게 됐고 노진구가 카드를 쓰는 것을 본 아빠는 그것을 사용해 대량으로 돈을 뽑아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해도 영향을 받는 것은 소유자뿐인데요. 사용한 총 금액을 측정해보니 자신이 남은 키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노진구. 사용한 금액이 자신의 키를 넘을 경우 소유자는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평선 테이프. 지평선을 본 적이 없는 노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지평선을 보고 싶다고 부탁하게 됩니다. 도라에몽이 노진구에게 꺼낸 도구는 바로 지평선 테이프. 그 테이프를 방구석에 붙이면 벽이 사라지고 지평선이 생기는데요. 지평선이 펼쳐진 공간에서 노진구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공간이 생겨 놀이터가 됩니다. 그 뒤 엄마에게 꾸중을 듣던 노진구는 지평선 공간으로 도망을 쳤고 그 사실을 모르던 엄마는 방구석의 테이프가 발에 걸려 2차원의 공간과 방을 이어주던 이동 공간이 사라졌는데요. 노진구는 광활한 지평선이 펼쳐진 곳에 남게 되었는데 이슬이 덕분에 겨우 탈출은 했지만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 이야기와 비슷하게 2차원 공간에 혼자 남아 소멸하여 간다는 소재 때문에 수많은 팬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화가 되었습니다. 두 배로 밤만주를 보면서 노진구는 심각한 얼굴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밤만주를 먹고 싶지만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 말을 들은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줬는데 그 도구는 바로 두 배로, 이름 그대로 무엇이든 두 배로 늘어나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하지만 사용 방법이 5분이 지나야 두 배로 늘어나고 또다시 5분이 지나야 또 두 배로 늘어나는데 약효가 없어지지 않아 그냥 두면 무한히 증식해버리는 무서운 도구라고 합니다. 한 개가 30분 후에 64개, 2시간 후에는 1677만 개가 되고 마는데요. 음식은 그래도 다 먹으면 사라지는데 도라에몽의 충고를 무시하고 먹다 남은 만주를 쓰레기통에 버려 늘어난 만주를 처리하지 못해 결국 로켓으로 우주에 쏘아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만주는 후에 노진구의 마계대모험 7인의 마법사에서 우주비행선 창문 뒤로 증식하고 있는 밤만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인도 가출 사건. 부모님께 혼이 나고 화가 난 노진구는 도라에몽을 기절시킨 뒤 4차원 주머니에서 몇 가지 도구를 꺼내 들고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날아간 노진구는 무인도를 발견하게 되고 혼자 살아가기로 하는데 가지고 온 도구들은 무인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들이었고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두더지 장갑을 사용해 구멍을 파도 바닷물이 들어와 마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나온 것을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실수로 대나무 헬리콥터를 날려버려 무인도에서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도구 중 펼치면 비가 내리는 우산으로 마실 물을 구하고 나무 열매로 식량을 확보해 도라에몽의 구조를 기다리던 노진구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도라에몽 도구에 화풀이를 하자 갑자기 도라에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도구는 SOS 발신기였고 노진구는 타임머신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가 타임 보자기로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무사히 돌아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과 무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노진구는 그 무인도에서 혼자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타임 보자기로 나이를 되돌린다 해도 정신 연령은 이미 20살이라는 것인데 그야말로 명탐정 코난과 같은
같은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도라에몽에게 발견되어 타임머신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돌아간 세계에는 노진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한 명의 노진구는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도라에몽은 이미 노진구를 구해서 데려온 상태. 즉 노진구 자신과 도라에몽은 또 한 명의 노진구가 무인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출을 포기했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 공포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라에몽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은 크리에이터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범구리였습니다.